어르신들, 젊은 시절 기억나시나요? 60년대, 70년대 우리에게 다가온 작은 알약 하나. 바로 피임약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야말로 여성 해방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약이 단순히 아기를 안 생기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할지,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딜지, 심지어 내 성격까지 바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 3년 차, 금슬 좋던 영희 씨 이야기예요. 아이를 갖기 위해 피임약을 딱 끊었는데 갑자기 남편 냄새가 싫어지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그대로인데 영희 씨만 변한 거죠.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비밀을 뇌과학자 사라일의 책 내용을 통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딸이나 손녀 두신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임약이 자궁에만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피임약을 먹으면 이 자연스러운 호르몬 신호가 차단됩니다. 쉽게 말해 피임약은 우리 몸을 일종의 가짜 임신 상태로 속이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섹시한 남자보다는 돈 잘 벌고 착한 남자를 찾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증명한 아주 재미있는 셔츠 냄새 실험이 있어요. 스위스 연구팀이 남자들에게 이틀 동안 같은 셔츠만 입게 해서 땀 냄새를 배게 했습니다. 그런데 피임약을 먹는 여성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유전적 매력보다는 나와 유전자가 비슷한 마치 가족 같은 편안한 냄새를 더 좋아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내가 젊을 때 피임약을 먹는 동안 지금 남편을 만났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능적인 끌림보다는 약 기운 때문에 착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골랐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문제는 약을 끊었을 때입니다. 이 남자 냄새가 왜 이러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배우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권태기가 아니라 뇌가 콩깍지, 아니 약깍지를 벗어서 그런 걸 수 있다는 과학적 설명입니다. 연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면 이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이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유지되거나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손녀나 딸이 이유 없이 우울해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가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피부 트러블이나 생리통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피임약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임약을 복용하는 10대 여성은 우울증 진단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딸, 손녀가 예민하게 군다면 너 성격이 왜 그러니? 라고 혼내기 전에 혹시 약을 먹고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 아이의 성격 탓이 아니라 약 때문에 뇌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삶의 활력 문제입니다. 그런데 피임약은 간에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해요. 즉,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부부 관계에도 흥미가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약을 끊어도 이 단백질 수치가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내가 젊을 때 겪었던 원인 모를 무기력증이나 성욕 감퇴가 어쩌면 내 탓이 아니라 그 작은 알약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겪었던 일을 이해하고 위로해주자는 겁니다. 심지어 뇌의 모양도 바뀐다고 합니다.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들의 뇌를 찍어보면 특정 부위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요. 호르몬이 뇌의 건축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이나 며느리, 손녀가 피임약 복용을 고민한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약이 편하긴 하지만 내 기분이나 마음, 심지어 사람 보는 눈까지 바꿀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인생 선배가 줄 수 있는 진짜 조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약을 드시고 갑자기 기분이 울적하거나 짜증이 난다면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호르몬이 뇌에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면 훨씬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자 사라힐 박사는 말합니다. 피임약은 세상을 보는 안경을 바꿔 기울은 것과 같다. 약을 먹는 동안 우리는 조금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약을 드시지 않는 여러분은 어쩌면 가장 나다운 상태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호르몬 전쟁에서 벗어나 평온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엄마가 옛날에 약 먹어봐서 아는 데에서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과학적 사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손녀의 우울증을 막고 딸의 부부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성의 몸은 그리고 뇌는 호르몬과 함께 춤을 춥니다. 우리가 그 리듬을 이해한다면 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것이 곧 건강의 시작입니다. 혹시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분 계신가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딸과 며느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